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원래 123쪽까지인데요. 선생님은 1시간 1시간씩 나눠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121쪽까지, 다음 시간에 122, 123쪽을 살펴볼 거예요. 자, 2시간에 걸쳐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120쪽부터 봅시다. 1번, 부피의 단위를 알아봅시다.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떤 단위를 사용할까? 우리 5학년 때 넓이 처음 배울 때 있죠. 넓이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 하고 단위로 사용했어요. 그때 보면 이렇게 넓이를 구할 때 1제곱cm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냐, 그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장 처음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넓이를 1제곱cm,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그렇게 해서 구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부피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듯이 부피를 비교할 때 좋은 건 그 쌓기나무를 이용했을 때 구하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 쌓기나무로 똑같은 크기를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사용이 되느냐, 그 쌓기나무의 개수로 부피를 구하면 좋았던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넓이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가느냐, 똑같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를 여기 채우고 또 다른 직육면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는 쌓기나무가 몇 개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서 부피를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단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렴풋하게 생각을 해봤고요. 아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부피가 나오는데요.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여러분 알죠? 높이, 가로, 세로가 다 같은 거예요. 이런 정육면체인데 지금 여기가 1cm, 여기도 1cm, 그리고 여기도 1cm예요. 이와 같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의 정육면체, 이거예요. 이것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때 이걸 어떻게 보면 쌓기나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쌓기나무를 가지고 단위로 사용을 하는데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이렇게 쓰고요. 1세제곱cm라고 읽습니다. 우리 넓이의 단위 이렇게 쓰고 1제곱cm라고 읽었죠. 근데 지금 부피의 단위는 이렇게 쓰고요. 1세제곱cm라고 한대요.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부피, 이와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1제곱cm라고 하고, 이와 같은 쌓기나무가 어떤 직육면체에 몇 개 들어가느냐, 그 개수를 세주면 부피를 구해줄 수 있겠죠. 우리 넓이 배웠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기 그림 잘 그려진 게 있네요. 이와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cm라고 합니다. 써줄 때 1cm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세제곱, 읽어줄 때는 1세제곱cm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쌓기나무가 직육면체에 몇 개 들어가느냐, 혹은 몇 개를 세워야 모양이 똑같아지느냐, 그것을 통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다음 물건 중에서 부피가 1세제곱cm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세요. 1세제곱cm는 되게 작은 부피죠. 어떻게 보면 지금 1cm가 한 이만큼 되나요? 이 정도 되는데 이만큼 크기의 물건이니까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 정도 크기였는데요. 수학책 이거보다 훨씬 크고, 필통 크고, 책가방 크고, 리모컨 크고. 각설탕이 1세제곱cm와 그래도 가장 비슷한 물건이구나, 부피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각설탕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는 이와 같은 정육면체 쌓기나무를 가지고 비교를 해줄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 이 쌓기나무는 정육면체니까요. 이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볼게요. 지금 이거는 1세제곱cm입니다. 이게 부피의 단위예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부피가 4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수를 센 다음 그냥 그걸 써주면 돼요. 이거는 1층에 하나, 둘, 셋 저쪽에도 있고요. 1층에 4개 있죠. 여기 2층에도 4개 있겠죠. 따라서 쌓기나무 8개 있는 거예요. 그럼 8세제곱센티미터. 이것의 부피는 1, 2, 3, 4 뒤쪽에 4개. 따라서 1층에 8개, 2층에도 8개. 그래서 부피는 16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부피는 4개, 4개 곱해서 16. 한 층밖에 없으니까 16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부피는 마찬가지로 이거랑 지금 밑면의 넓이 똑같죠? 4개, 4개. 1층에 16개, 그리고 2층에도 16개. 따라서 32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층별로 이렇게 세줄 수도 있고 한 층에 16개다 라고 하는 걸 알면 2층까지 있으니까 16 곱하기 2로 써줄 수 있죠. 여기에서도 한 층에 8개 있다는 걸 아니까 2층까지 해서 8 곱하기 2, 여기도 4 곱하기 2, 그런 식으로 부피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쉽게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아래 쌓기나무의 수를 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보세요.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세도 좋은데 수가 커졌을 때, 수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어떻게 세는 것이 간편하냐? 적었을 때는 하나씩 세도 되고요. 혹은 한 층에 쌓여있는 쌓기나무를 셉니다. 그 다음에 층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죠? 한 층에 16개니까 거기에 층수 2를 곱하면 되고요. 그러면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를 어떻게 곱하느냐? 아니, 어떻게 구하느냐? 쌓기나무의 수를.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의 수는 여기 4개 있죠. 여기 4개 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로 구해줄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가로, 그리고 세로, 그리고 높이에 있는 쌓기나무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걸로 한번 볼게요. 지금 가로에 쌓기나무 2개 있죠. 그리고 여기 세로 2개 있죠. 높이 2개 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8개 맞죠? 왜냐면 사실 이 2 곱하기 2는 한 층에 4개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낸 거고 2층까지 있다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4 곱하기 2 하면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죠. 그런데 2층까지 있죠. 따라서 2를 또 곱해주면 4 곱하기 2 곱하기 2, 16이 되죠. 여기에서도 보면 한 층에 쌓기나무가 4개,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4. 그런데 2층까지 있죠. 따라서 2를 또 곱해주면 32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에 있는 쌓기나무의 수를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편한 쌓기나무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저 볼게요.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일단 이거 2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가로가 2배가 되었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세로 똑같고 높이 똑같고 가로가 2배 되었는데 부피도 2배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것도 높이 똑같고 세로 똑같은데 가로가 2배가 되었죠. 그랬더니 부피가 2배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건 지금 가로, 세로는 똑같은데 높이가 1층에서 2층으로 2배 되었죠. 그랬더니 부피도 2배가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가로, 그리고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2배가 되면 셋 중에 하나라도 2배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씩 써야겠네요. 가로가 이렇게 쓸게요. 가로 혹은 세로, 높이 셋 중에 하나.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된다. 그리고 세로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죠. 그리고 높이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다 2배가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뭐가 2배가 됐냐면 일단 가로 2배가 됐고요. 세로 2배가 됐어요. 높이는 똑같죠. 가로 2배 되고 세로 2배 되니까 부피는 4배가 됐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써주면 가로 그리고 세로,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가 되면 부피는 4배가 된다. 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네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것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